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이슈어 이동근 팀장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전환,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4세대 실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4세대 실비 전환하게 되면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성과가 좀 안 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상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교환을 안 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1세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4세대까지 현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병력자 실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점점 표준화가 되면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4세대 제일 큰 것은 일단 급여가 20%,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가입되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세대, 3세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4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손 의료비는 총 15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N보다 5개, N보다 10개.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977만 명, 이제 지금 가입하고 있고요.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조금 보험회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지만은 이런 거를 조금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전환이 되고 실비가 바뀌냐? 결국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 중에서 제일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는 결국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걸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1년 중에서도 계속 경과 손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병원에서 조금 비급여 치료들에 대한 실비 있냐고 물어보고 비급여 치료들을 많이 청구를 하죠. 과잉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손해율이 높아져서 결국 이번 4세대 실비의 주요 이야기는 결국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좀 축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세대 실비 보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은 이제 또 보장이 확대되었어요. 3세대보다. 불임, 선천성 뇌질환, 이제 피부질환 이런 것들은 급여 항목은 다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 영양제, 이런 비타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급 항목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 최대 50회까지 되었지만 도수치료가 이제는 10회마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가 들어와야지 최대 50회까지 됩니다. 사실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10회만 지급하겠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타민 영양제 저희 아파서 이제 감기라든지 몸살로 가가지고 이제 비타민제 주사 맞았을 경우에도 이제 허가사항이랑 신고된 사항에 맞춰서 그거에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비는 이제 매년 갱신형이고요. 매년 갱신이 되고 이제 5년마다 재가입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입을 하고 5살 되면은 5살까지 하고 6살에 변경된 실비로 재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40대 설계안에 보면은 지금 4세대는 1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국 단점입니다. 보시면은 실비 장점은 결국은 금액이 좀 저렴해졌죠. 금액이 저렴해졌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자체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갱신하고 65세가 되더라도 41,000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엄청 저렴해졌고요. 40세 이제 딱 40살입니다. 남자를 해보면 13,000원밖에 안 나요. 지금 3세대에서 한 20대 금액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실비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않죠. 이제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은 5%. 자, 비급여 치료를 안 받고 이제 실비에 대한 병원 청구가 없다고 하시면은 보험료는 점점 싸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3명 이상 받았다가 할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1, 2년 더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3세대와 4세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급여, 비급여 항목이 3개에서 비급여가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3개 특약에서 보장하던 것도 비급여 특약에 보장이 되지만은 결국은 이런 자기 부담금이 좀 늘어났고요. 제일 큰 거는 결국 보장은, 급여 보장은 늘어났고 비급여 보장은 줄어들었고 자기 부담금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10% 이제 보상하는 거에서 20%, 비급여가 20%에서 30%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요. 그렇다는 말은 5년 뒤에 새로운 보험으로 재가입 갱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년 무사고 할인이 10%, 비급여 개별 할인 할증은 3년 후에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대 300%까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3세대 CB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만 원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4천, 5천만 원,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본인이 내는 부담금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위로는 이제 그냥 다 보상을 하게 내주는 건데 이제 이게 급여 항목에서만 이제 조금 포함이 되고요. 비급여는 계속해서 앞에 말했듯이 30%씩 보험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큰 병에 걸렸을 때 급여 치료 받는 거는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비급여 치료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늦게 변경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신과적인 치료만 없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내시지만 당시월급료 12,257원이었는데 8년 경과했는데 59,000원이었다. 하지만 이분은 15,000원으로 납부한 4대 12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뭐 보시고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15년, 그다음에 갱신 주기 5년 있죠.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3년, 5년 이런 보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3년, 5년 뒤에 그 주기가 됐을 때 이제 갱신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4세대가 좀 특이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4세대 CB로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2세대, 3세대에서 15년까지 가신 분들 매년 오르는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 낼만한 보험료일 겁니다. 저도 3세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아직까지 금액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들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금액들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됐을 때 이제 4세대로 변경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4세대 실손 의료비는 전체적인 골조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축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급여 항목에 대해서 손댔다는 것보다는 병원에서도 너무 이 비급여 실손 의료비인들 이용을 해서 병원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급여 항목을 조금 손을 댔고 결국 보장 축소를 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환을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갱신 시점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날라옵니다.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봤을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신 분들은 당연히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정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 사례에서 나왔죠? 48세인데, 다시 40세, 48세. 비교적 강한 병원 방문이 없었지만은 보험료는 이렇게 올랐다. 이런 분들은 교환하셔도 됩니다. CB 전환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전환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고 전환을 하는 것과 그냥 가격 때문에 전환을 하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줄어들었고 어떤 점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줄어들었다. 당연히 보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은 저렴해지는 게 순수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전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게 너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예전 CB 조건에서 조금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환하셔서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할증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할증이 되고 얼마 정도 할인이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있다가 하시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지금 이 3년, 5년 갱신 주기가 와서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보시면은 실비가 5만원 내시다가 막 12만원, 13만원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전환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전환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이 할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변경, 그다음에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변경. 하지만 내용은 알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4세대 CB 전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